우리 생활 속에서 무인화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ATM기 등 가게 앞에서 주문할 때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을 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해졌고, 이로 인해 인력을 대체하는 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인난도 심각해졌는데요.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요즘 가장 떠오르는 무인화 시대가 미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인경제 시대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얘긴데요. 무인경제는 제조, 서비스 등 경제활동 전반에서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IoT, 로봇 등 각종 산업 기술의 발달로 기계 생산성에 인간 직원의 노동 생산성과 인건비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미래 생산성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 방안으로 무인 공장 도입이 시급하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무인화 시대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 디지털 정책학회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공장 시장 규모가 74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마켓츠앤드마켓츠에 따르면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지난해 약 18조 4,439억 원에서 2026년 약 37조 7,150억 원으로 커질 전망이며,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로봇에서 자율화 요소가 추가된 고속 로봇, 조립 로봇을 거쳐 지능화된 협동 로봇, 무인화 로봇 형태로 발전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AI와 결합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산업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삼성이 최근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화 도입 부담이 크지 않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인력만큼 신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생산직 인력은 전환 배치한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생산 기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현재 공장 시스템이라면 생산직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생산 가능 인구는 3,694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4천 명으로 0.9%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지난해 71.6%에서 2037년에는 6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자동화 기계들이 대신 일하는 무인 공장 프로젝트는 삼성에서 꽤나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로봇으로 자동차를 생산 중이고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된 설비를 구축 중인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삼성은 무인 공장 도입의 이유를 인구 절벽 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인력이 감소하는 만큼 2030년 이후 짓는 신규 공장에는 처음부터 무인 공장을 적용하겠다는 삼성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점점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작업들은 로봇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공장을 앞당기는 이유는 인력 팽창 시대 끝을 알리고 있는데요. 많은 제조업체는 제조 설비를 자동화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 건설을 확대했었고, 주요 회사로 2010년대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이미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량률은 줄고 업무 효율은 대폭 높아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선 일자리 감소로 인한 반발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구 절벽이 본격화하고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무인 공장 도입 소식에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봇 시장 성장 가능성을 두고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휴림 로봇이 있는데요. 최근 IT 기술과 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 분산, 가상 공간 내의 동작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로봇까지 진화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일 로보티스인데요. 2011년에 설립되어 산업용 로봇 및 플라스틱 사출 형성에 적용되는 사출 스마트 기기의 제조와 판매 및 오토 피딩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등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산업 로봇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2011년 2월에 설립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으로 제품군은 크게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협동 로봇 및 천문 관측용 마운트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로봇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초정밀 지향 마운트를 개발하였으며 취미 활동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최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운트를 개발하여 시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협동 로봇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무인공장 관련주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업계에서는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확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로봇 산업 성장은 필연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핵심 부품 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이 성과를 낼 수 있다 판단한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로봇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인력난을 대체할 무인경제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경기 불황 속에서 활기차게 웃을 수 있도록 이슈 인사이트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